자연 친화적 가사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화자를 소개합니다. 화자를 소개하는데 그 화자 소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적 가사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게 되냐면 서사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서사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작 부분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화자 소개 어떤 것들을 소개하느냐? 나는 어디 있다. 주로 자연 속에 있겠죠. 삶의 태도 주로 자연 친화적 태도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서사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서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제 본사겠죠. 본사로 넘어가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요겁니다. 시상의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선의 이동에 의한 것이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것이냐 등등이 바로 시상의 전개 방식일 텐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사를 읽고 본사로 들어가면서 첫 초반부에는 아름다운 자연, 즉 어디의 자연이겠어요? 자기가 있는 장소 주변의 경치겠죠.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는지를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해서 본사 부분, 아름다운 자연 즐기기랍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죠. 우리 민족의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놓고서 단순히 감상만 하는 것으로 절대 못 견뎌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그렇죠? 그 나무 속에서 산림욕을 하고 이런 걸 즐깁니다. 올라가고 이런 걸 즐겨요. 그러니까 자연 즐기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걸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화자 행위를 추리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단락에서는 꼭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는 뭐 풀을 캔다, 낚시질을 한다, 달맞이를 한다 등등의 어떤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걸 잘 요구해요. 그러니까 요 작품 요 부분에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화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잘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따박따박 정리를 해가면서 봐줘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의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반드시 그 안에 뛰 들어가야 돼. 들어간다면 뭐 해야 돼? 술을 마셔야 돼. 술을 마시면 뭐 해야 돼? 노래를 불러. 댄스, 춤을 춰. 근데 거기에 안 좋은 거 하나 더 붙은 게 도박이지만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 우리의 얘기고 그것도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도박이라는 건 새롭게 생겨난 뭐 다른 문화에서 어디서 잘못 들어온 것 같고요. 우리는 원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도 막 이렇게 막 댄스 뮤직 막 심하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그 유장한 맛을 가진 그런 노래와 음악을 즐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춤도 막 브레이크 댄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비보이 댄스 이런 거 절대 아니겠죠. 당연히 뭐야 그냥 덩실덩실 요 정도 이 정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술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술 노래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신선적 풍모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또 이게 또 요거는 좀 나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술을 마시면 2차, 3차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완전히 곤드레 만들어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될 때까지 마시고 나서 뭐예요? 자기가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선적 풍모라는 요 신선 왜 하필이면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신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신선은 뭐예요? 자연 친화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델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도 공부를 해봤지만은 결국은 많은 선비들이 공부하는 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 자연 친화적 삶으로 가는데 모델로 삼고 있는 게 현실 속에서는 어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는 항상 물에서 생업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이라고 부러워합니다. 또 한편으로 궁극의 모델로 삼고 있는 건 누구냐면 신선입니다. 신선은 왜? 오래 살죠. 속세를 등지고 있지요. 깨끗하게 삽니다. 속세 것과 멀어져요. 자연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신선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은 작품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 타고 다니면서 구름 타고 다니면서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신선을 추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예전의 문학의 정서, 우리 조상님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사 부분에 자기소개를 하고 나는 자연 친화적 삶을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사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즐기며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엔 뭡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틀이 수없이 많은 가사 작품에 연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는 앞으로 몇 개의 가사 작품을 공부하면서 요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춘곡으로 들어가 보죠. 자, 상춘곡 일단 제목 항상 주의해야 되죠. 뭐야? 상 줬어? 아니지. 춘 봄이야. 그렇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봄 노래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이 상은 뭐냐? 완상,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상, 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봄을 감상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전 서사 문학에서 고전 시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계절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는 거하고 계절이 변화했느냐 변화하지 않았느냐 변화를 보여주는 요소는 뭐냐 계절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는 뭐냐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잘 출제하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 이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계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서사부터. 자, 서사. 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홍진 나왔다. 뭐야? 그렇지요. 뭡니까? 속세입니다. 붉은 먼지. 속세를 얘기하겠지요. 속세에 묻혀있는 여러분들 인해생의 시적하자 자신이겠죠. 내 삶이 어떠한고 해서 이게 뭐예요? 물음표입니다. 그렇죠. 의문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라는 질문은 아니죠. 당연히. 뭐예요? 그렇지. 멋지지. 이거죠. 선생님 얼굴 어때요? 이거 뭐야? 에? 평가해줘. 이거 아니지. 멋지다고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지. 지 못생긴 것도 모르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요거 연결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경기체가에서 한림별곡을 보면 몇 분이 있고 물어보는 거 몇 분인지 세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부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의문의 형태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부심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넷사람 풍류랄 옛사람들의 그 풍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음악 이런 것과 자연 이런 걸 동시에 즐기면서 시를 읽고 이런 것들을 풍류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넓게 그냥 뭐예요? 자연 친화적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옛사람들의 자연 친화적 삶을 미찰까 만미찰까 미치겠느냐 못 미치겠느냐 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비교를 해보건대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찬가지 여기도 물음표죠. 결국 뭐야? 대답을 요구하는데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자기가 자신이 그 옛사람들의 자연 친화적 삶에 버금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하고 또 자부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천지간 세상에 남자 몸이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날만하니 야간만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많지만은 결국 뭐야? 나 정도의 용모, 나 정도의 어떤 학식, 나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건만은 하다, 기본형 하다 많지만은 됐죠? 살림에 묻혀 있어. 살림 자연 속에 묻혀 있으면서 살림 산과 수풀인데 결국 뭐예요? 자연을 대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살림에 묻혀서 살면서 지극한 그 즐거움을 왜 모르는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가 알고 있는 자지요. 알겠죠? 수간목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몇 칸짜리 집이죠. 수간 몇 칸짜리 초가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몇 칸짜리 초가집을 벽계수 알패에 두고 벽계수 뭐예요? 푸르른 냇물 앞에다 두고 송죽 우룰리에 소나무 울창한 사이에 우룰리 울창한 사이에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사이에 풍월 주인이 되었으라. 자연의 풍월 바람과 그 다음에 달이죠.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누가? 시적화자 자신이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서사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어가 뭐예요? 라고 유치하게 묻는다면 당연히 뭐예요? 풍월주인입니다. 풍월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한다? 자부심을 얘기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속세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 내 삶이 어떤가요? 멋지지요. 옛사람들의 풍류하고 제 자연을 즐기는 풍류하고 비교해 보면 제 수준이 어때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지요. 세상에 남자로서 태어나서 저 정도 되는 사람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이죠.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이렇게 즐거운 즐거움을 왜 모를까요? 바보 같아요. 난 잘났지요. 이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비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겠고요. 혹은 되죠. 그 다음에 몇 칸짜리 T집, 몇 칸짜리 초가집, 저는 가난하게 삽니다. 라는 얘기예요. 안분지족이겠죠. 여기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요. 그 집이요. 푸르른 물과 그 다음에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있어서 완전 자연 친화적 삶, 풍월 주인의 삶이에요. 멋지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마무리 정리해 봅시다. 자,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자부심 무엇을 통해서? 의문의 형태를 통해서 자부심 잊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본사 1 들어갑니다. 자, 본사 1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지 기대할 수 있죠. 뭘 얘기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뭐예요? 주변의 자연경관, 아름다운 자연경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엊그저께 겨울이 지나서 이제 새봄이 됐습니다. 계절적 배경 뭐다? 봄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있고 석양에 피어있고 아 선생님 도화행화 이런 거 알아야 되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꽃이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겠는데요. 도화는 이건 자주 등장하는 시어입니다. 도화 복숭아꽃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무릉도원 세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뒤에는 무릉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복숭아꽃과 살구꽃들은 석양리에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푸르른 버드나무와 그다음 향기로운 풀들은 새우 중에 푸르도다 가는 비 사이에 푸르르구나.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칼로 말다 뭐예요? 그렇죠. 재단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단 뭔지 알죠? 옷을 만들 때 옷감을 이렇게 착착착착 규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옷본 뜬다 그러나요? 그거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뭐 자르겠죠. 자, 칼로 재단을 해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조화신공이 조화신공, 조물주의 그 신의 솜씨가 조물주의 솜씨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물주의 솜씨가 신의 솜씨가 물물마다 헌사롭다 사물마다 헌사랍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야단스럽구나 이런 뜻입니다. 야단법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죠. 자 쉬운 말로 현대어에 가깝게 한번 해볼게요. 엊그제는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봄이 찾아왔어요. 복숭아꽃과 살구꽃 석양에 피어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푸르른 버드나무와 더욱더 향기로워진 풀 너무나 즐겁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가는 봄빛 속에 더욱더 푸르러지는 모습이 정말 못 견디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제가 있는 곳이에요.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칼로 재단해낸 것처럼 혹은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조물주의 솜씨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거야? 이 자연이라는 게 결국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신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신의 솜씨가 너무나 뛰어나요. 그래서 야단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러니까 야단스럽다는 얘기는 아름답다라는 뜻의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앞부분 여기까지는 앞부분은 자연경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을 얘기해 놓고 꽃을 얘기하고 풀을 얘기하고 나무를 얘기하고 그렇죠? 나무와 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는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봄비라는 것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그 다음에 이런 자연경관에 대해서 여긴 뭐예요? 시적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무슨 태도입니까? 마치 재단을 해놓은 것처럼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잘 그려놓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뭐야? 조물주가 야단스럽다. 너무나 멋지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칼로 재단을 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은 결국은 인공적인 것보다 더욱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칼로 재단을 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그랬죠. 그림이나 옷과 같은 것들은 인공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인공미를 갖다가 어디다가 들이대는 거야? 자연미에다가 들이대고 있으니까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물어보면 야 사진이 예쁘겠니? 뭐 실제적인 자연이 좋겠니?
당연히 실제적인 자연 속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고 보는 것이 더 좋죠.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관습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렇죠. 아, 어디 갔더니 어우, 사진 같아, 영화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공미를 가지고 자연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되지만 이게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아름다움을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단락까지 본사 1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아름다운 봄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나 자신에 대한 얘기 서사에서 얘기했었죠. 소개하면서 자부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전개 방식이 뭐냐라고 굳이 따진다면 꽃과 풀과 나무 등으로 시선이 옮겨간 시선의 이동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전개 방식이 정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수풀에 우는 새는, 수풀에 우는 새들은 본사 2로 들어갑니다. 우는 새들은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봄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더라. 무라일체연이, 무라일체 뭔지 잘 아는 얘기죠? 사물과 내가 하나이니 흥이야 다를 소냐. 자, 여기서 사물과 내가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물과, 그렇지, 물은, 요 물은 뭘 얘기하는 거야? 새를 얘기하는 거고, 아는 시적 화자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물과 내가 하나이니 흥이야 이에 다를 소냐. 흥이야 이것과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흥이야 이것에서 다르겠느냐. 시비에 걸어보고 살인문에 나아가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아,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뭘 잘 보셔야 됩니까? 시적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나타납니다. 뭐예요? 너무나 흥이 겨워가지고 살인문에 나아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자에 앉아서 소요 음영, 뭡니까? 천천히 시를 읊조리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캐치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일이 적적하니, 산에서의 나날들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오제로다. 산에서의 지내는 날들이, 산일이라는 건 산에서 보내는 나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즉 자연 속에서 보내는 날들이죠. 자연 속에서 보내는 날들이 적적한데 한중진미, 한가함 속에서 그 참맛을 아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부분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라는 것을 통해서 뒷부분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야? 나 혼자니까 뭐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입안 이웃들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정리해 봅시다. 자, 또 쉬운 말로. 자, 숲을 속에 우는 새들은 봄이 되어서 그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즐거운 기운이라서 교태를 부리고 난리가 났다. 사물과 내가 어찌 다르겠느냐. 내가 자연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흥을 나도 함께 느낀다. 그래서 나는 흥겨움에 살인문에 나가보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읊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산에서의 나날들, 자연 속에서의 나날들이 혼자 너무 적적한 것 같고 쓸쓸한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정말 좋은 맛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래서 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봄날에 느끼는 흥과 한중 진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흥겹다라는 얘기하고 한중 진미, 한가함 속에서 즐기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자연 즐기기 구체적 내용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 정도로, 중간 다리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사 2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고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앞부분에서 그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를 내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좀 유치한 문제지만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홍진의 묻힌 분내 있죠. 그렇죠? 인해생의 나, 시적하자 자신 있죠? 그 다음에 옛사람 있습니다. 옛사람.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하니 있죠. 나만하니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풍월주인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 1, 2, 3, 4, 5라고 해놓으면 말이죠. 자, 보세요. 1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4. 요 녀석들은 뭐야?
이라고 사는 자연 친화적 삶을 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인간 형태고요. 2하고 어차피 5는 같은 인물이죠. 나죠. 그 다음에 3은 뭐야? 내 비교 대상인 누가 되는겨? 옛사람들,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이면서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부정적이면서 자연 친화적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옛사람은 나와 뭐가 되는 거야? 비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얘네들은 뭐야? 나와 대조가